늘 든든한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늘 증시 오늘은 좀 상승의 힘이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뭐 한 1% 가까이 좀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지금 1분 남았는데 코스피는 지금 2,317포인트 기록을 할 걸로 보이고요. 27포인트 정도 좀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포인트 정도 올라서 695선 정도.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1% 정도 일단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오전에 좀 상승 출발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 네, 조금 1%. 넘게 지금 뭐 코스피는. 국가 보시면 뭐 예상이지만 삼성전자, 뭐 LG엔솔, 하이닉스가 각각 1에서 2% 정도 다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특히 카카오가 한 3% 정도 주가 오를 카카오요? 거. 예, 카카오페이가 5% 정도 이렇게 큰 폭의 좀 상승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가격 나왔고요. 이제 증시 장이 시작이 시작됐네요. 네, 됐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9시가 됐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아직 지수는 조금 한 10초 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SK하이닉스는 1.4% 강세 출발했고요. 네이버가 2.9%, 또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면서 6만 원에 또 다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그동안 좀 너무 부진했는데 오늘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1.5% 정도 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1% 이상 올라서 지금 25.9포인트 올랐고 2,300선을 돌파했습니다. 2,31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6.89포인트 올라서 1% 이상 올랐고 695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좋은 출발을 일단 오전에 보여줬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 이제 대부분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카카오페이가 한 6%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 카카오뱅크가 3.8% 와. 정도 오르고 있고, 또 중국 소비주죠 아모레퍼시픽이 한 3%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가 2.3%, 네. 네이버가 2.4% 정도 오르고 있고요. 또 HL 만도가 2.8%, 또 대한유화가 2% 가까이 오르면서 일단 고르게 뭐 이렇게 경기 민감주도 좋고,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도 오늘 좀 좋은 출발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업들이 좀 올라왔는데,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두산박개시한 마이너스 1% 정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한전기술이 마이너스 0.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 있고, SD바이오센스가 마이너스 0.6%. 그렇지만 이제 하락하는 기업은 굉장히 좀 극소수고 대부분 좀 강세를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1% 이상 다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오늘 한 1% 정도 지금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흔히 뭐 로봇 관련주로 불리는 고용이 오늘 한 4.4% 정도 강세 출발했고요. 카페24가 3%, 또 디오유가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주전자 재료가 한 네. 3% 정도 올랐고요. 뭐 앞타바이오나 헬릭스미스 같은 이제 바이오도 오늘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셀리버리, 뭐 오스코텍 각각 다 2% 이상씩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반도체 기업이죠. 원익 IPS도 2.7%, 첨보가 한 2%. 그래서 바이오, 뭐 IT, 콘텐츠 대부분 다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고, 그나마 오늘 좀 약한 기업이 그 ST팜이 조금 빠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0.2% 보합인데 약간 밀리고 있고, CGN이 마이너스 0.5% 정도. 엑세스바이오가 마이너스 0.4. 그래서 요 기업들 외에는 어쨌든 코스닥도 시총 상위 기업들은 그냥 거의 다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좀 상승 종목이 많아요. 코스닥은 1,200개가 올랐고요. 코스피는 700개니까 거의 한 1,900개 정도가 오늘은 일단 상승세를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도 괜찮은 편이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오전부터 500억 정도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로 전기전자, 서비스업, 금융업종 위주로 사고 있고, 반면에 금융투자는 이제 매도가 거의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좀 오전에 나오곤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 금융투자가 좀 매도하고 있지만, 반면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그 물량을 좀 일부 받아주고 있어서 기관 매도는 한 158억 정도의
좀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외국인 매수, 투신 연기금의 순매수 요 구조가 지난주부터 이어졌는데 오늘도 오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로 가면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업종 중에서는 전기전자 또 서비스 업종 이쪽이 이제 인터넷 쪽이죠. 이쪽이 좋고 그 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또 여행 업종도 오늘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또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계속 로봇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로봇 관련주들 연내에 삼성이 뭐 로봇 하나 출시한다 이 뉴스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강세 보이고 있고 또 거기 맞물려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동반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테마 쪽으로는 그러니까 섹터 쪽으로는 자율주행하고 로봇 쪽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큰 기업들 중에서는 역시 그 반도체, 인터넷 이런 쪽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 다 강세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관광업체나 조선 기자재가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지난주 부진 딛고 좀 다시 오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사실 2차 전지인데 오늘은 조금 회복은 좀 일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좀 부진했던 섹터까지 다 해서 오전에는 뭐 이렇게 나쁘게 볼 만한 뭐 종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빠지는 섹터가 유일하게 그 수산주만 수산이요? 네, 수산주만 조금. 유틸리티 빠집니다. 한전. 아, 여기 섹터인 유틸리티요. 전기가스는 이제 업종 내에서는 좀 빠지는데 이제 다른 가스 업종은 오르는데요. 예, 그 한국전력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다수 기업들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6만 원대 회복했네요. 네, 아 드디어 6만 원 갔어요? 네. 정확히 6만 원. 네, 6만 원 지금 넘었네요. 이야. 아이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우리 500만 600만 되신다는데 네, 아유 저 힘 좀 내야죠. 사실 6만 원에 사신 분들도 별로 없을걸요, 그죠? 다 뭐 한 8, 9만 원 이때 많이 사시지 않으셨을까? 야, 그래서 그 와중에 이익 실현한다는 분도 있긴 있더라. 6만 원인데 음. 와 5만 몇천 원이 잡으신 그렇지. 분들인가 보네. 예. 그래서 한 20% 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5만 1,000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또 리포트랑 일정 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일정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요. 이제 내일은 파열에 이제 연설이 있고 인텔의 신규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가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 이게 자꾸만 이제 공개된다고 했다가 계속 연기됐거든요. 작년에도. 근데 실제 내일 좀 나왔으면 좋겠고 1월 11일 날은 이제 임플란트 중국에서 대량 구매하는 제도 그 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3일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 또 중국의 12월 수출입 통계가 있으니까 뭐 이번 주는 어쨌든 이제 물가 발표가 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나오니까요.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정까지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 한두 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승인 받았죠. 그 미국의 FDA에서 알츠하이머 신약 가속 승인이 떨어졌는데 레카네맙이 이제 승인을 좀 받았고요. 상품명은 레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시각으로 이제 1월 6일 날 이게 일본 에자이하고 미국의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몸무게 1kg당 10mg씩 2주 간격으로 투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 3상에서 환자의 인지 저하를 이제 위에 가짜약 대비해서 27% 정도 더 그걸 지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능이 좀 있어서 이번에 좀 승인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레캠비가 이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도 경증 치매를 중등도로 그러니까 이제 경증인 거를 이제 중증 환자로 진행시키는 시간을 평균 3년이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식 품목 허가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 네. 3월 말까지 이제 일본과 유럽에도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출시하는 가격은 한 26,5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뭐가 약값이요? 네, 약값이요. 며칠 분이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주에 한 번씩 투약한다고는 돼 있는데 설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이 26,500달러 아니 정도 근데 있어요. 그 암 치료제도 그 진짜 그
표적 항암제 이런 거 있잖아. 의료보험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가족 중에 뭐 한 분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있더라. 아, 한방 주사 맞는데 몇백만 원짜리. 네. 몇 100만 원. 그래서 그건 어떻게 치료가 되셨어요? 그렇지. 오, 효과는 있는 모양이네. 아, 효과 없이 300만 원 뭐 몇백만 원 하면 그 사기지. 그럼 뭐 그렇게 효과 있으면 낼 수 있으면 내겠죠. 내겠죠. 여튼 근데 이제 치매 치료제 약값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로 현재 네, 지금 이게 아, 이게 보니까 좀 2주 간격 투약되니까 여기 뭐 자세하게 뭐 몇 주에 한 번씩 내는지는 모르는데 네네.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된다면 보험 적용하면 또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애자의 일본 이 제약사가 책정한 가격은 26,500달러라고 합니다. 일본이에요? 일본하고 미국이 공동 개발한 거거든요. 또 화가 또 치러 오십니까? 아니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일본이면 어떻고 중국이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기만 하다면. 물어보시는 편이 일본이야? 아니 그 얘기는 왜 한국 못하냐. 아, 그렇죠. 그런 의미가 네. 들어가 있는 거지. 네네네. 일본 약은 안 맞겠다 뭐 이런 건 아니시고 고쳐주는 데는 맞아야죠.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출시된 거 중에 하나가 아두헬룸이라고 아마 아두카누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네네네. 처음 출시했던 가격이 56,000달러였거든요. 왔다. 근데 지금은 28,000달러까지 좀 떨어졌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격과 좀 맞춘 것 같아요. 아, 1년치 약값인 모양이네요. 네, 지금 1년치? 네, 채팅창 올라오는 거 아, 보니까 1년치야? 1년치면 어떻게 괜찮아요? 아니 한방이면 너무 좀 심하지. 이게 그죠 한 번에 그 2주에 한 번 맞는다는 거 보니까 뭐 한 근데 26번. 1년치고 뭐고 간에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 진짜. 아 까다로운 손님이시네. 아, 맞지 마세요. 아니 아버님 치매기가 있어. 근데 1년 투약을 했더니 정상화됐어. 네. 야 그러면 무슨 땡빛이라는 데서 하지 않겠어? 왜냐면 치매에 있는 아버님을 저 부모님을 모시는 게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일이죠. 힘들거든. 아, 근데 이게 아마 이 약도 저 원성회복은 아니고 아마 좀 늦춰주는 거야? 속도 늦춰주는 늦춰주는 걸 거예요. 거야 아마. 중증으로 3년 어떻게- 정도 그럼 늦춰준다고 어떻게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지. 사야죠. 예. 하시는 걸로 가시죠. 네. 중증과 경증의 그 치매 차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 야 그나저나 진양철도 나중에 치매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진영. 그러니까 나 왜 죽일라고? 그건 약간 선망. 그 선망이라. 아 선망. 선망이라 그래. 뭔 차이가 근데? 선망은 일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외부 쇼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래서 선망은- 이제 만약에 중증 환자로 입원하시잖아. 수술하면 선망이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 와.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암으로 저 수술하셨어. 아. 그러면 이제 그 수술 직후에 선망이 대부분 오셔. 아 그래요? 그래서 간병인이 굉장히 힘들어해. 아 잠깐 그냥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막 선망하면 좀 난폭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 어. 실제로 저도 경험을 근데 해봤는데. 이제 좀 다시 좋아지시고. 그렇지 선망은 치매하고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선망은 약간 일회적인 그래서 그 상태를 지나가면 다시 좀 회복이 네. 되는데 치매는 뭐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 아주 뭐 좋은 거 배웠네요. 네. 아 그쪽도 굉장히 바이오 쪽 요즘 뭐 투자 아니 하진 않는데 이제 자 이제 부모님들 다 이제 저 그 천국으로 모시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선망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네, 치매와는 전혀 다른 기전에. 전혀 다르죠. 네. 자 어디까지? 아, 네, 그래서 이제- 네카돈맘 얘기가 될 네.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FDA 가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국내에선 수혜주로는 이제 항상 거론되는 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삼성이 그런 이제 약품을 위탁 생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5년 경에도 이때 이제 레켄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2차 생산 시설로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이 좀 예측을 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시황에 대해서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그 전유진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좀 썼는데 23년에도 화학 시황은 좀 녹록진 않지만 그래도 주가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가동률이 워낙 지금 낮은 상태라서 지금 최근에 조금씩은 이제 가격도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고 또 중국이 이제 봉쇄 해제령을 내렸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는데 특히 이제 건설 쪽에 많이 쓰이는 그 PVC가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11월 말에 저점 대비 중국만 22%, PVC. 예, 인도가 24% 일단 이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의 주력 제품이 이제 에틸렌 있죠.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적자 구간인데 다만 이제 이쪽도 1분기 말이나 2분기부터는 조금씩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유가가 일단 원재료가 원유거든요. 그게 워낙 또 많이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감산도 들어갔고 그래서 중국 수요도 좀 늘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1분기부터는 좀 스프레드 이제 원재료와 이 가격 간의 차이죠. 이게 조금씩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큰 흐름상으로 뭐 구조적인 성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고 중국은 늘겠지만 그리고 올해 좀 증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증설 물량 유입되고 만약에 또 유가가 80달러 넘어가면 또 원재료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이 뭐 엄청 좋다. 이걸 예상하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다만 지금 그래도 예상보다 중국 부양책이 워낙 강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를 보는 것보다는 좀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석유화학주들도 한번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유 케미칼 뭐 이쪽이 좀 그래도 네. 더 가는군요. 네. 그 원재료 가격도 떨어졌고 이제 중국이죠 사실 수요처가 가장 네, 큰데.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요즘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 당사의 이제 최진영 연구원님이 오늘 좀 자료를 썼는데 추락하는 천연가스 하단을 좀 찾아보자. 요즘에 그 미국의 뭐 이 천연가스 가격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유럽만 해도 고점 대비 한 80% 천연가스가 빠져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사실 이제 천연가스가 정말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네. LNG 그 이 수출 능력이 좀 한계에 직면해 있고 아직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프리포트인가요? 거기가 아직도 재개가 안 된 걸로 알거든요. LNG 이 터미널이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추위 엄청 추울 것 같다. 작년에 여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 버렸죠. 날씨가 지금 너무 따뜻하고 유럽이 뭐 20도씩 나온다면서. 아 근데 왜 유럽만 그러지? 미국은 뭐 영하 50도 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유럽만 따뜻하니까 하늘이 푸틴을 버린다니까. 아니 유럽만 따뜻해. 거기 뭐 그 인공위성인가요? 그거 보니까 유럽 그쪽이 이 빨갛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빨갛더라고요. 아니 뭐 겨울인데. 스페인은 26도라는데 여름이야 여름 해수욕해도 돼. 한겨울에 1월에 26도야 26도. 26도. 어. 어? 근데 또 이렇게 날 더우면 올해 여름에 또 막 가뭄 엄청 오면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글쎄요. 저기 엄동설왕 올지 와서 이제 푸틴이 또 밸브 잠근다고 모아놨던 가스 방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끼리. 어차피 밸브 필요 없다고 이러면서. 어? 네. 아. 그래서 뭐 천연가스 가격이나 뭐 하여튼 푸틴 입지는 뭐 좀 좁아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야 이거 아니 그 덕분에 날씨 그 조선주만 그냥 떡나게 버렸네 LNG. LNG 관련주가 그래요? 안 좋아졌죠. 아. 네. 이 왜냐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 작년에 오를 때 좀 올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사실 그 좀 구조적으로는 뭐 LNG 수출 이런 게 계속 늘겠죠. 뭐 늘겠지. 전쟁 끝난다고 러시아 거 쓸 건 아니라서. 아 근데 솔직히 뭐 연평균 해보면요. 연평균 해보면 기온이 거기서 거기야. 뭐 내년에 또 춥겠지. 그럴 수 있죠. 또 추울 수도 있죠. 올해 여름에 또 엄청 더워봐. 에어컨 튼다고 너 난리 난다. 근데 유럽에는 에어컨이 많이 없더라고. 아 에어컨 자체가. 네, 내가 몇 년 전에 스위스를 놀러 갔는데 네. 그 루체른이라고 있잖아. 네네네. 꽤 괜찮은 호텔을 갔거든. 네. 네. 아 에어컨이 없는 거야. 에어컨 그래서 없죠. 열받아가지고 갔지. 한여름인데 그랬더니 로비에서 뭐라 그래? Not good for your health. 에어컨 건강에 안 좋다는 거야. 창문 열어. 창문 그랬더니 열어. 나보고 뭐라는지 팬, 팬 그거 한 2개 더 줄까? 선풍기.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택시 기사한테 에어컨이 없다 그러니까 루체른에 에어컨 있는데 몇 군데 없다는 거야. 그냥 뭐 호수바람 쐬고 그러면 되지 뭐. 낮에는 그러고 여름엔 더운 거래. 더운 게 여름이다. 네. 더우니까 여름이다. 여름 낮에는 덥지 않니? 응. 저녁 되면 선선할 거야. 우리만 어쩌면 그런 거. 우리 아니, 미국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미국은 진짜 에어컨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지.
싸지 거기다. 거기 좀 많이 쓰고 뭐 동남아 쪽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중동 좀 많이 쓰고 유럽은 중동 오히려 많이 쓰고. 우리보다 훨씬 안 쓰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유럽에 비하면 조금 전기나 이런 걸 좀 과소비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 좀 약간 우리도 조금 절약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제 예. 겨울에 빵빵하게 틀어놓고 내렸을 반팔로 때. 돌아다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반성을 해야 영국 돼요. 같은 나라는 뭐 모자 쓰고 자잖아. 모자. 잠옷에 모자 쓰고 자잖아. 그러지. 예. 추워서 그런 거야. 네, 그러겠네요, 진짜. 조금 절약 좀 해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유럽이 지금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좀 춥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전망은 미국도 좀 따뜻한 날씨가 될 거라고 좀 전망들을 좀 하나 봐요. 그 미국 내 16% 이상 소비가 집중된 게 동북부인데 전년보단 따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아마 1월 말 되면 다시 또 쌀쌀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강추위는 어쨌든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난방 수요는 기대감은 후퇴됐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로 다 대부분 난방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급락을 하게 됐고 또 비료 가격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료 시장의 70%가 질소계 중심인데 이게 원료가 천연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비료 가격에도 좀 영향을 줄 사료값 거고. 떨어져요. 비료값 떨어져요. 그럼 이제 음식료 그러니까 이 농산물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비료가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들 비용 부담이 떨어져서 작황이 또 우수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료 더 쓴다. 예, 뭐 비료 싸니까. 더 쓰게 되니까. 그럼 좋네. 예, 농심 이런 거. 그럼 이제 곡물 섹터에도 차후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럼 뭐 제품값은 올랐는데 곡물 가격 떨어지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근데 여기서 천연가스가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연료탄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천연가스 대체제인데 이 네. 가격하고 비슷해져 버렸대요. 천연가스 가격하고 이 연료탄 가격하고 이게 워낙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연료탄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는 좀 그래도 하방은 단단하게 좀 버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대체 전력원이 이제 가동률이 좀 작년보다는 좀 올라가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LNG로 다 대체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당연히 공급이 구조적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옛날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원상복귀한다. 이거보다는 이제 요 레벨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그렇죠. 또 전망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아무리 추워도 옛날만큼은 안 추운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만큼 그지. 그때 진짜 추웠죠. 그때는 옷이 너무 부실했잖아. 네. 야, 나 아직도 추웠죠,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 그 추운데 양말 안 신고 온 애들이 2명 있었다고. 그 엄동설 안에. 네. 그때 난로 하지 않았나요? 난로 저희? 있었죠. 그때 국민학교 때 난로 했던 거. 난로 당번 있었지 난로. 네. 난로 그냥 조련자 놓고. 조개탄. 네, 조개탄 넣고 저 의자 부순 거 이렇게 의자 다리 같은 거. 아, 그 처음에 아주 고사리 같은 애들이 처음에 그 불 지피고 신문지로 해가지고 불 지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와. 지금 뭐 그런 거 시키면 아마 난리 날 거야. 고속거리고. 여기 까매져가지고. 네, 맞아요. 어? 지난번에 저 용산 철도고등학교 그 시험 감독하러 한번 갔었거든. 네. 아, 시험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 감독 선생님들 격려해 주려고 예? 네. 그 따뜻한 차 가지고 갔었어. 야, 좋더만 시설. 아 그래요 요즘 학교에. 좀. 학교에 시설이- 에어컨도 다 있어요. 다 시스템 에어컨이야. 시스템 에어컨이라니까. 에어컨도 다 있고. 와. 그리고 그 책상의 간격이 야, 한 명씩 앉던데요? 한 명씩 명씩 앉아. 앉더라고요. 짝이 이런 게 네. 없어. 아, 짝 없어요? 짝 네, 없어. 짝 없어요. 짝은 있어요. 짝이 한 없어. 짝 명씩 없어. 그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0명 절이 이렇게 앉더라. 분리했더라고요. 옛날에 한 70명 앉던 자리에. 아 네. 코로나도 또 영향이 있겠구나. 아 그럼 이게 저 선거 놓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건 어떻게 해? 이게 선거 그런 거 자로 재갖고 네가 더 높네 뭐 이런 거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의자 이런 것들도 의자나 그 책상 이런 것들도 좀 경량화돼 있더라고. 그 옛날에 그 집어 던지고 이런 거 해봐야 옛날에 나무 확 집어 던지고 막
많았잖아. 걸상 집어 던지고. 예. 일단 집어 던지고 시작하잖아. 아유 이 형님들 참 무서워요. 예. 의자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 뭐죠? 완전 목재에서 저희 때부터 이제 점점 철제 목재가 섞인 의자가 그렇지, 그렇지, 생겼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아, 그 옛날 그 목재 앉아서 이렇게 끄떡끄떡하는 게 못이 이제 흔들흔들 갖고 계속 이제 삐걱삐걱 소리 나고 앉는 판도 원판이 아니라 이 막대였다니까. 막대 이렇게 막대. 4개 있는 거. 그거 이게 오래된 막 그 가시 같은 것도 나오고 응. 하도 이제 애들이 많이 앉아 반질반질하긴 한데. 그러니까. 아, 그거 참 생각 많이 납니다. 네. 거기 이제 그래서 그 의자 부수면서 이제 걔네들을 이제 난로로 많이 좀 집어넣거든요. 네. 이제 난로 옆에 앉으면 이제 이쪽은 빨개지고 이쪽은 춥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일부러 고개 돌리고 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맞습니다. 아, 그때 아마 제 그 안면 홍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와, 그때 난로 옆에 한 2시간 앉아 있으면 진짜 와. 반쯤 이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막아도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그럼 너무 뜨거워서 이제 책받침으로 가리잖아요. 직사 열 막으려고. 그러면 책받침이 너글너글해서 갖고 막 이렇게 막 휘어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예, 그런 기억이 얼핏 납니다. 네. 아유, 그래도 거기 이렇게 도시락 해 먹으면 맛있긴 맛있었는데 그죠? 또 그래도 또 형편도 좋고, 어? 네. 좀 이렇게 좀 그런 애들은, 어? 또 거기 또 뭐야, 어? 보온밥통 있잖아. 아, 보온밥통 아폴로. 야, 우리 진짜 잘 사는 거기 애들은 거기 탁 코끼리 거기 올려야 되는데 걔들은 안 올려. 따뜻하니까. 따뜻하니까. 아, 진짜 완전 냉골 아니냐 그 도시락. 맞아요. 도시락 그 잘못 넣으면 그 사라로 먹어 있어요. 김 올라온 그게 살짝 얼어 있다고. 이제 그 거기다 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죠? 나 어렸을 때 그 진주햄 있잖아, 진주햄. 네. 사실 그 소시지는 완전 소시지도 아닐 거야. 진주햄에다가 진주햄. 그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거 싸운 애들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 그 노란 소세지? 아니 노란 소시지 아, 살색. 살색. 예. 거기다 이제 계란 옷을 입혀서. 입히잖아. 예. 야, 그 큼직큼직한 거 그거. 우리 맨날 저거였거든. 무채. 무채, 무말랭이. 국물이 맨날 새요. 아, 너무 싫어. 무채는 항상 빨겠어. 이게 우글우글 이렇게 접혀갖고. 네. 자, 옛날 이제 추억팔이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네, 다 해주셨죠? 다 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증시 상황 다시 한번 보면 1.5 상승폭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제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봤거든. 네. 작년 1월 3일 날은 올랐네. 0.37. 네, 올랐어요. 오스템에도 불구하고 오른 거야. 그 다음에 1월 4일 날도 이게 보합이구나. 0.02% 올랐다가 1월 5일 날 1.18% 빠지고 1월 6일 날 1.13% 빠지고 1월 7일 날 1.18% 올랐어. 그러니까 12월 30일 기준으로 2,977위였는데 1월 7일이죠. 1월 7일 기준으로 2,954. 그러니까 한 23포인트 정도 빠지고 끝났어 작년에.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28포인트 빠지고. 네네. 네. 그 다음부터 13일부터 이렇게 쭉 빠져버리고. 근데 올해는 약간 양상이 작년과 좀 달라요. 다른 것 같아. 첫 주부터 좀 올라서 다른 것 같아. 첫날 빠졌죠. 첫날. 네, 우리 첫날 요번에. 자, 한번 잘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모르죠. 또 어떤 분이 이게 팔기에다 자비를 베푸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힘차게 월요일 아침 열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네, 주말 잘 쉬셨죠? 네네네. 네, 그러면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